안녕하세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횡설수설 친박신당이여 미워도 다시 한번입니다. 지난 2008년 18대 총선에서 정말 전무후무한 돌풍을 일으켰던 친박연대의 감동은 아직도 가슴 한켠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때만 생각하면 참으로 가슴이 뿌듯하고 암울한 현실에서 잠시 벗어나서 희망을 생각하기도 하게 합니다. 정말로 박근혜 대통령께서 다시 정계 일선에 화려하게 복귀를 하여서 선거의 여왕의 진면목을 보여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행복한 상상을 하면서 흐뭇하게 미소를 짓기도 여러 번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홍문종이 친박신당을 창당한다고 나섰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친박신당에 메시지를 주시면 국회들 한 30-40마리가 들어와서 자기 총선에서 돌풍을 일으킬 것이라고 하면서 말이죠. 예수가 곧 재림하신다. 그때가 오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것이다. 나를 믿어라. 전 재산을 나에게 헌금해라. 그러면 너희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박근혜 대통령께서 곧 메시지를 주실 것이다. 그때가 오면 친박신당은 승승장구하고 조원진은 낙동강 오리알이 되고 우리 화당은 쪽박 찰 것이다. 홍문종을 믿어라. 후원해라. 그러면 선거에서 승리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들리지 않나요? 지난 3년여 세월 동안 선거의 여왕의 귀환을 간절하게 기다리면서 힘들고 외로운 싸움에 지쳐가던 이들은 홍문종의 달콤한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서 홍문종을 지지하지 않으면 세상이 망한다는 듯 광분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홍문종이 박근혜 대통령의 메시지를 갖고 있다면 눈치 백단인 자한당 국회들이 아직도 우리 공화당에 입당하지 않았을 리가 있겠습니까? 이미 홍문종의 구라는 자한당 친박 국회들도 잘 알고 있는 것인데 홍문종에게 속아 넘어간 이들만 그것이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아무튼 역사는 되풀이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정말로 말 그대로 해석한 한심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정규재가 이름 지어주었듯이 서울대 나온 아이들입니다. 그들은 과거 친박연대가 짧은 시간 안에 결성이 되어서 돌풍을 일으켰듯이 이번 선거에도 박근혜 신당을 결성할 충분한 시간이 있고 돌풍도 일으킬 것이라고 상상의 나래를 펼쳐대고 있습니다. 그 천진난만한 것들은 그저 슈퍼챗 들어오는 것 확인하려고 눈알이 돌아가서 사물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삐뚤어지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릴 수 없다는 것을 아시나요? 물론 제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홍문종이가 주장하듯 박 대통령을 대리하여서 박 대통령을 위하여 친박신당을 창당하여서 정말로 자기 총선에서 대승을 하였으면 참으로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저 희망사항일 뿐이지 실현 가능성은 전혀 없는 정말로 공허한 말장난으로 끝날 것이 뻔하기에 홍문종의 친박신당 사기극이 끝나고 난 후 슬퍼할 많은 이들을 염려하는 마음에 이렇게 조심스레 이야기를 꺼내봅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18대 총선 당시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아무리 이름을 비슷하게 친박연대와 친박신당이라 하여도 그 결과는 전혀 다를 수밖에 없고 그 결과는 친박신당은 철저하게 국민들의 외면을 받아서 2달 후면 사라져 버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순조롭게 창당이 될 가능성도 별로 없지만 만의 하나 창당이 되었다고 가정한다면 말입니다. 2008년 친박연대가 선전할 수 있었던 배경이 있습니다.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당원들 투표에서는 승리를 했던 박근혜 후보가 요상망측한 표 계산 방법에 의하여 여론조사에서 패하면서 이명박 후보에게 대선 후보 자리를 빼앗긴 후에도 전례 없이 깨끗하게 경선 승복을 선언하고 정말로 열심히 이명박 후보의 대선전을 도왔습니다. 워낙 정동영이가 약체였어서 대선 승리에는 지장이 없었다고는 하나 세종시 문제로 충청권에서 곤란을 겪고 있던 이명박 후보를 대신하여서 박 대통령은 이명박 후보가 세종시 원안을 고수할 것이라고 자신이 보장한다면서 충청 지역 유권자들의 표를 모아서 이명박이 대통령에 당선되는 데에 공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대선이 끝난 후 치루어진 첫 번째 총선에서 경선 당시 박근혜 후보를 지지했던 소위 말하는 친박 인사들에 대한 공천 학살이 이루어졌고 그에 반발하여서 공천에 탈락한 인사들이 자신들을 뽑아주면 다시금 한나라당으로 들어가서 박근혜 대통령을 돕겠다면서 선거 운동을 한 결과 돌풍을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즉 그들에게는 유권자들에게 호소할 명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때에는 박근혜 대통령은 현존하는 정치권 실세이기도 했지만 나도 속고 국민들도 속았다. 살아서 돌아오라 라는 말이 신문과 방송을 도배하면서 보수우파 국민들에게 확실하게 친박 연대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셨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소위 말하는 친박 국계들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부터 지금까지 무엇을 했던가요? 지난 3년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꼬박꼬박 세비나 받아 처먹으면서 자한당에 배때기 깔고 엎드려서 혹시라도 자기 총선에서 공천을 받을 수는 있지는 않을까 눈치나 보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공천에서 탈락했다고 해서 그 어느 보수 우파 유권자들이 그것을 공천 학살이라 생각하여 함께 분노해 주겠냐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홍문종과 함께 친박 신당이라고 만들었다 해서 무슨 명분으로 그것들에게 통일된 지지를 보낼 수 있겠습니까? 또한 그것들은 지난 3년간 금배지를 달고도 박 대통령을 위하여 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들인데 그것들이 금배지를 다시 단다 하여도 박 대통령을 위하여 아무것도 할 것이라는 기대가 없는데 진정 그 잡것들의 모임을 박근혜 신당이라 믿고 박 대통령을 위하는 길이 그것들에게 투표하는 것이라 착각할 국민들이 몇이나 될까요? 지금 박근혜 신당 타령을 읊어대고 있는 논객 아닌 농객들은 친박 연대 시절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전혀 같지가 않음에도 그저 홍문종의 박근혜 파리에 편승하여서 한 두어 달 광란의 굿판을 벌여서 슈퍼챗이나 털어보자는 생각하고 있는 장사치들이라 할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진정으로 홍문종의 친박 신당이 성공할 것이라 판단하고 있는 것이라면 정신감정 한번 받아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면회할 수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고 만나지도 못하는 박 대통령께 보고를 하고 또한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박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친박 신당을 창당한다는 그런 홍문종이가 믿어지는 분들도 하루빨리 정신과 진료를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아무튼 친박 연대 시절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활발하게 정치 활동을 하고 있던 시절이었고 공천 학살이 되었던 그들은 경선에서 나름대로 박 대통령을 위하여 애쓴 공이 있었던 이들이었기에 국민들이 믿고 투표할 수 있었던 것이었지만 지금은 홍문종이 아무리 대통령 메시지 파리를 하고자 한다 하여도 박 대통령의 입에서 직접 나온 것이 아니라 유영하나 홍문종 꿈속에서 들었다는 이야기만 해가지고서는 아직까지 미동도 하고 있지 않은 자한당 내 소위 말하는 친박 국계들이
홍문종이 짓거리듯 한 40명 정도 친박 신당에 합류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지속적으로 이삭줍기는 하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공천에 탈락한 후에 우리 공화당의 문을 두드리는 자들은 받지 않겠다는 것을 천명했습니다. 따라서 홍문종의 입장에서 총선은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그 소위 말하는 자한당 친박 쓰레기들은 공천 결과를 보겠다고 버티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러다가는 우리 공화당은 기호 7번이나 8번으로 선거에 나서게 될 것이고 그리 된다면 선거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 힘들다고 판단을 했다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홍문종이 우리 공화당을 떠나기로 결정한 가장 큰 이유라 생각합니다. 홍문종과 그 일당들은 아직도 자한당에서 공천 탈락한 것들이 금배지의 맛을 못 잊어서 죽어도 고를 외치면서 출마를 하고자 한다면 자신들이 만든 친박 신당으로 기어들어올 수밖에 없다고 아주 확신에 차 있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공천을 탈락한 쭉정이들 쓸어 모아서 이름만 친박 신당이라 꾸린다고 박근혜 대통령이 살아서 돌아오라 에 버금가는 메시지를 내실 것이라 믿으십니까? 물론 홍문종의 박 대통령 메시지 파리에 속아 넘어간 이들은 박 대통령의 메시지 한 방이면 친박 신당은 돌풍을 일으킬 것이라 믿고 있겠지만 박 대통령 자신도 그 쭉정이들이 혹여라도 금배지 다시 달았다 해도 무슨 일을 할지를 관리, 감독,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것들을 지지해달라 국민들에게 요청을 하실 것이라 생각한다면 아주 큰 오산이라 할 것입니다. 단순히 말해서 여러분들 중에서 그리 신뢰가 쌓인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혹시 문제가 생기면 자신이 개입하여서 해결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누군가를 믿고 맡기라면서 다른 이들에게 추천을 하면서 자신이 보증한다 할 수 있겠습니까? 친박 신당이 성공하기 위하여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로 그 친박이라는 것들이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위하여 무엇인가 노력을 해왔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합니다. 둘째로 그 잡것들이 박 대통령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탈당을 했거나 혹은 억울하게 자한당에서 공천 학살을 당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들을 다시금 국회로 보내준다면 지속적으로 박근혜 대통령께 힘이 되는 일을 하겠다는 것을 믿게 하여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홍문종과 그 일당들이 꿈꾸는 박근혜 대통령의 콘크리트 지지층들이 묻지마 지지를 보낼 것이며 친박신당은 당당하게 원내 교섭단체를 이룰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조건 중에서 홍문종의 친박신당은 몇 가지를 충족하고 있나요? 첫째도 꽝, 둘째도 꽝, 셋째도 꽝. 상황이 이러한데 박 대통령 콘크리트 지지자들이 저들에게 표를 몰아줄까요? 자한당의 소위 말하는 친박 국회들이 지금까지는 뭐 변변하게 한 건 없지만 친박신당이라 차렸으니 미워도 다시 한번 지지해달라고 해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공천 결과가 나오기 전에 자한당에서 동반 탈당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제라도 정신 차렸다고 하는 말이 힘을 받을 수가 있지 공천 탈락 후에 마지 못해서 마지막 남은 시로락이라 생각하고 신당에 참여한다면 그들이 아무리 박 대통령을 팔아도 결코 한 자리 숫자의 지지율도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홍문종이가 친박 신당을 만들다면서 김진태를 끌어들이려 수작을 부리고 있는데 김진태를 끌어안으면 태극기 세력들의 지지를 받을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 꼼수를 부리고 있는 듯한데 열심히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 김진태를 지지하는 진정한 태극기 세력도 없고
혹시라도 아직까지 김진태가 그런 이용 가치가 있다면 황교안이가 결코 김진태를 홍문종에게 빼앗기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일 자한당 내 친박 국회들이 공천 결과가 나오기 전에 우리 공화당에 입당하게 된다면, 그래서 기호 3번으로 차기 총선에 임하게 된다면 앞서 말했던 세 가지 조건 모두가 충족이 되는 것이며, 움츠려 있던 박근혜 대통령의 콘크리트 지지층들이 결집을 가져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난 3년간 변함없이 탄핵 무효를 외치고 있는 우리 공화당이 아직도 지지율 2%대에 머물고 있는 이유가 정규 언론이든 인터넷 언론이든 노출될 기회가 별로 없어서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호 3번이 되어서 후보들 토론회에 참석하여서 방송을 탈 수가 있다면 박 대통령의 직접적 메시지가 없더라도 우리 공화당이 지난 3년간 해왔던 일과 앞으로 해나갈 일들이 올바른 방향이라 여길 보수파 국민들의 지지를 모을 수 있을 것이라 감히 장담합니다. 지금 홍문종과 그 아이들은 우리 국민들을 아주 개돼지라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 것들이 공천에 탈락하고 해쳐 모여 하여서 박근혜 대통령 메시지가 있다고만 외치면 국민들은 그저 자신들에게 표를 던져줄 것이라 망상 속에서 한겨울밤의 꿈을 꾸고 있습니다. 2008년 친박연대에 투표를 한 국민들은 다 이유가 있어서 투표를 한 것이고, 선거의 여왕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던 것이지 단지 국민들이 개 돼지여서가 아니었음을 깨달아야만 할 것입니다. 특히나 지난 3년 아스팔트에서 단련이 된 태극기 애국 국민들과 그 국민들의 염원으로 일궈낸 우리 공화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메시지가 없더라도 지난 3년 걸어왔던 그 길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기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 나아갈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갈 길을 중단 없이 계속한다면 현명한 국민들이 언젠가는 우리 공화당에 신뢰를 보내게 될 것이고, 그날이 오면 우리 공화당은 대한민국 유일의 보수 우파 정당으로 우뚝 서 있을 것입니다. 동지들이여 두려워 마라.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친박 신당이여 미워도 다시 한번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